나사는 외톨이의 친구도 없는 루저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과학 교과서를 읽는 데 빠져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트럭군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 할 때 바뀌었고 그는 첫눈에 본 여자와 결혼하고 그녀의 달에 자신의 로켓을 착륙시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불행은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양팔을 올리며 시작되었다. 자신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깨닫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나사라는 이름으로 짓기로 했다. 그는 언스타퍼블 하게 되어 못생긴 얼굴을 만회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들과 심지어 성인들로부터 조롱만을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나사처럼 우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공간의 낭비였다. 이로 인해 그는 화가 나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닐 암스트롱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는 당신과는 다르게 매우 똑똑한 학생이 되어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만나서 치바카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선생님은 놀라게 되죠. 선생님은 그 학교가 높은 IQ를 가진 학생만 받는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못생긴 내 눈 선생님은 그의 성적을 확인하고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안전을 위해 예비 학교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그는 예비 학교는 필요 없다고 대담하게 대답합니다. 이를 듣고 선생님은 좋은 성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실제로 상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디디가 요청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해낼 만큼 똑똑하다고 확신하며 교무실을 나섭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결정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길 건너편에서 술을 마시는 예쁜 여자를 보고 즉시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녀는 그의 못생긴 눈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잡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멍청한 짓을 하자 그는 트럭훈이 다음 희생자 목록에 올라 즉시 맞게 됩니다. 그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걱정해야 하는데 이 바보는 죽기 전에 여자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것만 생각한다. 그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결심한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문화 경험이 없는 순수한 소년이기 때문이다. 그는 갑자기 여자를 보고 왜 그녀도 피투성이인지 궁금해한다. 트럭 운전사는 그들을 걱정하는 것 같고 여자가 그에게 말한다. 나사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러자 그는 그녀도 치료받아야 한다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녀도 그를 구하려다 맞았기 때문이다. 나사는 충격을 받고 말을 하려 하지만 그 소녀는 그는 심하게 다쳤으니 가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그를 두고 가면서 그에게 좀 쉬고 자신을 잊으라고 말한다. 그녀가 하늘의 보름달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는 동화 카부야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녀는 달로 돌아갔지만 사랑과 함께할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깨어나고 걱정하는 트럭 운전사는 구급차를 부르고 있다. 바보는 운전사에게 예쁜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지 묻는다. 하지만 운전사는 그가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소녀가 귀여워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운전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달려간다. 가장 빠르게 그녀를 찾기 위해 즉시 달려간다. 곧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 시뮬레이터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다가간다. 그런데 그녀는 그의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녀는 그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그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피를 닦아주고 자신의 스카프를 건네준다. 그녀의 향기에 놀라는 그는 믿을 수 없다며 감탄한다. 그녀가 구급차를 부르러 가겠다며 일어나려는데 그녀의 향기에 놀라는 그는 믿을 수 없다며 감탄한다. 그녀가 일어나서 구급차를 부르러 가려고 하는데 그는 즉시 그녀를 따라가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그녀는 그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말하며 아드레날린의 효과로 아직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취가 곧 풀릴 것이고 그는 곧 의식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일이 시작되지만 브로는 기절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불러낸다. 그녀는 놀라며 계속 이러면 정말 죽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한 공주, 타쿠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사랑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그녀를 잃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는 놀라지만 그녀는 그가 반지를 끼워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바보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고
이혼율이 급증한 정확한 이유다. 그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는 쓰러진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나사가 그를 구해줘서 감사하다. 아니었다면 지옥에서의 환영 파티였을지도 모른다. 회복하면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지만 그 상태 때문에 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해에 그는 최고 점수로 합격하지만 받은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며 그 소녀를 다시 만나고자 한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를 빌린다. 그가 너무 많이 일한다며 불평하기 시작한다. 18세가 된 어느 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던 중 문의 노크 소리를 듣는다. 문을 열자 충격적으로 그가 짝사랑하던 그녀가 바로 앞에 서 있고 그녀는 처음 만날 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카사라고 자기소개를 한다.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결혼 등록증을 주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들이 만났을 때 자신이 그에게 준 조건을 상기시키고 이제 그것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그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면서 이것이 정말인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사기를 당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서명한 후 그들은 주민센터로 가서 등록을 제출한다. 가는 길에 그녀가 그의 이름을 조롱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마사에 대한 짧은 정기를 말하며 그런 이름을 갖는 것이 멋지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갑자기 그동안 느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그는 태어난 이후로 자신의 이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그들은 곧 주민센터에 도착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담당자는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꽃병을 선물로 준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그에게 2명의 후견인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1명뿐이라고 답한다. 그때 그는 결혼한다는 것이 이제 같은 침대를 써야 한다는 의미임을 깨닫고 이 생각에 어색함을 느낀다. 집에 도착해서 마사이는 슈카사가 이제 그와 함께 살게 될 사실에 더 부끄러워지고 그들이 같은 침대를 써야 한다는 것도 걱정한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침대에서 잘 방법을 생각하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엉뚱한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둘 모두가 잘 수 있는 반더블 침대를 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마존을 확인해보니 그날 밤에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CEO가 더 잘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어떻게 잘 수 있을지 분석을 계속하고 이상한 자세를 생각하는데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자는 건 절대 안 한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그녀는 그가 슬램덩크에서 샌도쿤 자세를 취한 이후부터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보여주며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장난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하며 그녀에게 은근히 물어보기로 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늦게 나와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녀는 더 이상 집이 없다고 대답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리는데 그는 곧 파산할 것인데 자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원룸 상황에 대해 묻고 여전히 민망해한다. 그는 바닥에서 잘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근처 호텔로 가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지금 그의 아내이니 편히 있으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를 왜 자신 같은 못생기고 암울한 미래를 가진 남자와 결혼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는 이 말을 하고 그녀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의 질문은 유효하다고 소리쳐요. 왜냐하면 아직 서로를 거의 몰라서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질문을 뒤집고 그 깜찍이는 그것이 그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요.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하고 그는 왜 그가 그에게 반했냐고 묻지만 그녀는 대답을 거부해요. 곧 그녀는 근처 호텔로 떠나려고 하지만 그녀가 다시 그에게서 사라질까 두려워서 그는 그녀에게 집에서 자라고 말해요. 추가 이불을 사러 가겠다고 제안하며 그들은 바로 이불 가게로 가고 슈카사는 어떤 이불을 살지 확인하는 동안 구매를 위해 나사는 갑자기 이것이 간접적인 데이트라는 생각에 당황한다. 그는 데이트에서처럼 그녀의 손을 잡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놀라게 한다. 나중에 새로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가게에서 돌아온 후 슈카사는 이불을 시험해보며 그에게도 누워보라고 하지만 그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럴 수 없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짧은 총이 그를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녀는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부끄럽게도 없다고 대답하며 아침에 제일 먼저 가까운 목욕탕에 간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하룻밤을 보낼 필요가 있는 물건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편의점으로 가서 그녀의 여성용 생리용품을 사기로 한다. 그녀가 나중에 옷을 갈아입는 동안 묘의 마음은 오늘 밤 모든 것을 걸어볼까 고민하며 혼란스러워진다. 그녀는 곧 나와서 자신에게 파자마를 사준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는 안에서 옷을 갈아입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기 앞에서 갈아입어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게 부끄럽다고 말하고 그녀도 동의하며 그가 자신의 면발을 보면 자신도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서포즈드 체인징 룸에 들어가면서 그는 슈카사의 말을 다시 생각하고 그녀가 그를 남자로 보고 그 주위에서 긴장하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파자마로 갈아입은 후 그는 나와서 그녀가 머리를 번으로 묶은 것을 보고 그녀가 너무 귀여워서 침을 흘린다. 그가 본 여자 중 김 카다시안 다음으로 가장 예쁜 여자다. 불이 꺼지고 그 바보는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계속 감탄한다. 달빛 효과 덕분에 그는 이 상태에서는 곧 잠들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늘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그녀에게 말한다. 그리고 둘은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다. 하지만 나사는 처음으로 여자와 함께 자는 것이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녀와 함께 자는 것에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다시 그녀가 얼마나 귀여운지 감탄하지만 슉사가 침대에서 프로 킥복서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녀는 이불에서 굴러떨어지고 그는 그녀를 다시 이불 위로 조정하기 위해 일어난다. 그는 이렇게 그녀를 안거나 키스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시도해보려다. 그녀가 참여하는 게 더 좋겠다고 다시 생각한다. 그는 침대로 돌아가지만 슈카사가 갑자기 일어나 물을 마시며 여전히 잠이 든다. 그녀는 다시 이불로 돌아와 서 있는데 나사는 그녀가 왜 자기 뒤에서 그냥 서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잠든 자신을 안거나 키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에게 쓰러져서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이불을 뺏는다. 다음 날 슈카사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머리는 풀려 있고 그녀는 2개의 커버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갑자기 상의를 내리려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멈춘다. 그는 자신의 순수한 윤을 더럽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가 탈의실로 들어가고 교양 없는 바보는 이전에 본 가슴골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슌카사가 그에 대해 놀리며 그를 당황하게 한다. 앞치마를 입은 그녀를 보며 나사는 웃고 그녀에게 누군가의 아내처럼 보인다고 말하자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대답한다. 그 뒤에 슌카사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의 냉장고를 보게 되고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실제로 요리를 한다는 것에 놀란다. 형은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영양 요구에 딱 맞는 식단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데 그는 그런 식단을 만들었다고 자랑한다. 그 후 자신이 식사라고 부르는 엉터리 음식을 선보이는데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준비한다. 슉사라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요리하는 게 아니라 화학 실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잠깐만 10분만 주면 맛있는 걸 만들어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곧 다양한 요리로 상을 차리고 이는 나사가 정말 10분 만에 그런 걸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 요리를 맛본 그는 놀라웠는데 그게 그가 집을 떠난 이후로 그의 입에서 맛본 맛있던 식사였다. 그는 그녀에게 요리를 잘한다고 말하고 그녀는 고든 램지에게 배웠다고 대답한다. 식사 후 슈카사는 나사에게 그가 이야기한 목욕탕에 대해 묻고 역겨운 소녀는 자신이 전날 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세련된 초보자는 그녀가 목욕할 때의 생일 수트를 입은 모습을 기대한다. 형은 기본적인 목욕용품만 가지고 있는데 그의 못생긴 몸은 정기적으로 씻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수분 크림과 같은 복잡한 재료를 사기 위해 가게로 향한다. 나사는 그런 것에 대해 평생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곧 목욕탕에 도착하고 거기서 못생긴 보라색 머리에 중학교 시절 나사위 동급생인 카나메라는 여자애가 있다. 카나메는 그가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가 여자애를 사귈 가능성이 없는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쾌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자극받아 슈카사가 나사에게 이 바보가 누구냐고 묻는다. 나사는 카나메를 슈카사에게 소개하고 그녀가 가족을 돕기 위해
수년간 목욕탕을 운영해왔다고 말한다. 그 사이 카나메는 나사와 슈카사 사이에 이상한 화학작용을 감지하고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물어보자 나사는 그들이 결혼했다고 가볍게 대답한다. 그 말에 카나메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터질 듯하다. 회복 후 그녀는 결혼을 축하하며 그들에게 목욕탕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건넸다. 슈카사는 목욕하러 들어가려고 하지만 나사도 따라가자 카나메가 빗자루로 길을 막으며 말한다. 그 선물은 그의 아내를 위한 것일 뿐 그저 형편없는 엉덩이용이 아니라고. 그녀는 그가 결혼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농담한다. 그는 별다른 플롯 없이 늙고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카나메는 결혼식에 대해 묻지만 나사는 어색하게 설명한다. 요즘은 위식은 필요 없는 비용이라고. 이 말을 들은 카나메는 그게 바로 파산한 놈의 말이라고 대꾸하며 덧붙인다. 진정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톱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제한, 반지, 그리고 의식 없이 이루어진 결혼은 단지 심즈 3위 현실 버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말에 자극받은 나사는 자신의 사랑을 슈카사에게 열렬히 고백하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한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슈카사가 나타나 그의 고백을 엿듣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인증받은 바보처럼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에 즉시 당황한다. 나사가 목욕을 하면서 그는 아내가 창조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을지를 꿈꾼다. 하지만 그의 장난기 가득한 상상은 카나메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방해받는다. 그리고 그의 작은 소시지를 놀리며 농담을 건다. 여탕에서 슈카사는 빈 목욕탕을 발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놀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해한다. 하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하려던 찰나 쓸모없는 년이 나타난다. 문손잡이 모양의 머리인 에디어가 방해한다. 그녀는 카나메 집안의 누나로 슈카사의 사생활을 침범한 것에 대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과하며 당황한다. 화해의 의미로 에디어는 슈카사의 등을 씻어주겠다고 하고 그녀는 슈카사의 매끄러운 피부를 보고 실크와 비교하며 놀라워한다. 이상하게도 애플의 최신 아이폰 16에 대해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의 비교가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지 깨닫고 원숭이처럼 생각한 것에 대해 다시 사과하기 시작한다. 대화 중에 그들은 서로 소개하고 에디아는 슈카사가 나사의 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들이 친척인지 물어본다. 슈카사는 나사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한다. 몇 시간 후 나사는 슈카사를 처음 만났던 밤에 대한 꿈을 꾼다. 하지만 그의 잠은 슈카사가 그를 깨우면서 갑자기 방해받고 그녀가 목욕을 마쳤다고 알려준다. 에디아도 곧 그들과 합류하고 나사의 여동생을 만났다고 캐주얼리 언급한다. 이로 인해 그는 혼란스러워한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디어의 가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슈카사가 정말 그의 여동생임인 척한다. 한편 슈카사는 에디어에게 나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고 에디어는 그들이 같은 반 친구였으며 가족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다. 그녀는 한때 사업을 관리했던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며 그로 인해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나사의 마케팅 기술 덕분에 사업이 다시 살아났고 곧 나사와 슈카사는 집으로 돌아간다. 가는 길에 슈카사는 에디어가 예쁘냐고 호기심 가득 묻고 무지한 바보는 시작한다. 과도하게 열정적인 독백으로 아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슈카사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들이 계속 걸어가다 결혼식이 진행 중인 장면을 지나친다. 그 순간 나사가 갑자기 슈카사가 우울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카네임 말이 떠오른다. 적절한 의식 없이 결혼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그는 슈카사가 자신들이 의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슈카사가 원하는 것은 아야를 위해 한 것처럼 그녀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마침내 슈카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녀가 오직 그의 눈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고백할 때 나사는 여전히 그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여 그녀의 소원을 이루기로 결심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결혼식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아파트 열쇠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달려가며 슈카사가 그녀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궁금해하게 만든다. 그녀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검은색 메르세데스에 앉아있는 신비로운 금발 소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녀는 곧 아파트에 도착하고 잠시 기다린 후
외로움을 느끼며 나사가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한다. 아파트 열쇠가 하나뿐이라 집을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바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그녀는 할 일이 없어 집을 청소하기로 결정하고 나사가 감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가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 기억해내면서 이건 그에게 크게 놀라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른 장소를 청소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아마도 과거에 간과했을 장소들, 예를 들어서 옷장이나 침대 밑 같은 곳들을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금지된 잡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바꾼다. 성호르몬이 많은 제네레이션 Z의 일반적인 잡지들 말이다.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기로 결정하지만 요리를 준비하는 도중 문이 벨이 울린다. 그가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을 여니 충격을 받는다. 치토세, 아까 그 노란 머리 심술 꽂은 년. 치토세는 자기가 바하마의 고급 콘도에서 호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돼지우리 같은 아파트 말고 하지만 츠카사는 그녀를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남편 집에서 문을 닫는다. 그래서 그녀의 엉망인 얼굴을 밀쳐낸다. 치토세는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츠카사에게 할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이후로 매우 걱정하고 계시니 태워달라고 찾아온 것이라고 말한다. 츠카사는 문을 열고 그녀에게 농담 그만하라며 치토세가 할머니께 어디 있는지 애원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할머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리러 오기로 결정했다. 치토세는 말문이 막히고 츠카사는 갑자기 자신이 이제 결혼했다고 밝힌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할머니를 만나러 오겠다고 말한다. 치토세는 츠카사가 다시 문을 닫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언니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정신이 들게 된다. 나사가 그녀를 찾아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얼굴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건네며 길에서 울고 있는 못생긴 여자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곧 자신의 친척이 집에 오기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사도 도울 수 있길 바래요. 그녀는 그에게 친절하다고 말하며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고백할 곳을 찾으려고 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치토세가 어떤 장소를 묘사하려 할 때 갑자기 츠카사 목소리가 다정하게 부르는 것을 듣고 치토세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떠올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던 남자가 바로 츠카사가 결혼한 바보였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했어요. 나사는 멋지게 행동하려고 하며 그녀에게 그가 츠카사와 딱 맞는 사람이라고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나 치토세는 그에게 종이봉투 같은 얼굴에 빈털터리 바보를 츠카사의 남편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나사는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가 배운 48가지 권력의 법칙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는 츠카사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치토세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 그를 주저없이 훔쳐서 거대한 맨션으로 직행한다. 안에서 그녀는 나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밝힌다. 그녀는 즉시 두 명의 아름다운 하녀, 샬롯과 오로라를 호출하여 나사의 불륜 증거로 스캔들 사진을 찍도록 지시한다. 이 말을 듣고 샬롯은 주저하지 않고 절박하게 옷을 벗기 시작한다. 갈증 많은 연하. 하지만 치토세는 재빨리 그녀를 말리며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충고하고 진정하라고 말한다. 그 사이 내사는 기회를 잡아 도망치며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그는 결국 한 방에 들어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다. 방을 둘러보며 이곳이 츠카사 방임을 추측한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방에 눈에 띄게 전시된 특이한 바위에 멈춘다. 모양과 성분을 분석하며 그것이 달의 암석임을 알아차리고 이게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냐고 궁금해한다. 박물관에서만 발견되어야 할 유물이다. 갑자기 샬롯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그를 순식간에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거대한 칼을 휘두른다. 그녀는 그가 침범한 대가로 천상의 처벌을 내리러 왔다고 말한다. 치토세는 나사의 머리를 그의 몸에서 잘라내려 하다가 실수로 달의 암석을 보호하는 유리 케이스를 가격한다. 충격으로 거의 깨질 뻔하고 질소가 새어나온다. 하지만 나사의 머리는 비록 너의 머리와 같은 모양이지만 비어있지 않다. 그는 너와 달리 테이프로 빠르게 수리하는 솜씨를 선보인다. 잠시 후
치토세는 달의 암석이 츠카사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고 밝힌다. 가족이 놀라면서 나사와 치토세가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그 남자가 아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릴 적 산에서 구해준 츠카사의 기억이 떠오르며 치토세의 좌절감을 더욱 부채질한다. 그녀는 츠카사가 자신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과 결혼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샬롯은 불륜 계획을 시작한다. 그녀는 나사의 머리를 강제로 자신의 가슴에 눕히고 아우로라는 사진을 찍고 편집한다. 나사는 조작된 사진을 보고 자신이 큰 문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우로라의 포토샵 실력은 신급이다. 에덴은 자신이 범죄 조직에서 일해야지 청소부로 재능을 허비하는 것보다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츠카사가 갑자기 방에 나타나 사진들을 발견한다. 치토세는 나사와 이혼하라고 요구하지만 츠카사는 차분하게 남편과의 사적인 대화를 요청한다. 치토세는 모르지만 이것은 탈출을 위한 계략이다. 방 밖에서는 나사가 사과하고 누명을 쓴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츠카사는 그녀는 그런 말을 믿을 바보가 아니라고 답하며 그녀의 평범한 남편이 여자를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편 치토세와 음모를 꾸미는 하인들은 그들은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고 커플을 멈추려고 서두른다. 그때 동시에 츠카사는 나사에게 오래된 교회로 이어지는 숨겨진 통로를 통해 데려간다. 이를 본 나사는 이 기회를 프로포즈할 절호의 찬스로 생각한다. 심장으로부터 진심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는 챗 VT 덕분에 그리고 첫 키스로 이를 마무리 짓는다. 다음 날 츠카사는 시계를 확인하고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TV쇼 시간이 거의 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나사에게 지금 TV를 켤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며 그녀가 온 이후로 여기서 TV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TV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만들고 그 무능한 패배자는 TV가 없다고 대답하여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에게 영화를 보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스타워즈나 어벤져스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영화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이로 인해 츠카사는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녀는 이후 영화가 영혼에 좋은 이유에 대해 길고 열정적이며 지루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로 인해 나사는 평소 부드러운 아내가 영화에 대한 공격자임에 놀란다. 동시에 저택에서는 하녀들이 치토스에게 츠카사와 그녀의 남편을 추적할 것인지 물어본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며 그녀가 영화를 보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TV 시리즈가 오후에 방영되고 있어 영광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편 나사는 츠카사와 함께 전자상가로 가서 TV를 사기로 한다. 그리고 나사가 화질을 기준으로 어떤 TV가 가장 좋은지 고민하는 동안 츠카사는 가장 저렴한 것을 사라고 조언한다. 좋은 영화는 LCD나 OLED 디스플레이에서 보더라도 좋기 때문이라고. 그날 저녁 목욕탕에서 나사는 신나서 츠카사에게 청혼했다고 카나메에게 알린다. 호기심 많은 카나메는 청혼을 위해 반지를 샀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에 나사는 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이 때문에 카나메는 매우 화가 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멍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후 짧은 연애 강의를 시작하며 반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3가지 필수품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녀가 지적하길 나머지 2가지는 호화로운 여행과 훌륭한 식사이다. 츠카사가 목욕을 마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사는 우연히 TV에서 스파클링 다이아몬드 반지로 약혼을 축하하는 커플을 본다. 이것은 그에게 그러한 반지의 가격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츠카사에게 그날 오후에 일하러 갈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곧 공원에 도착하고 앉자 나사는 어색하게 침묵에 빠진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녀를 바라보며 밤까지 돌아오지 않을 자신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다가 그녀의 손을 잡고 갑자기 키스를 하려 한다. 그 사이 치토세의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치토세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들은 치토세가 전형적인 카렌이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기로 한다. 그녀의 분노 문제는 지금 다루고 싶지 않다. 이후 나사와 츠카사는 부끄러워하고 나사가 나가서 일할 준비를 하며 집에 돌아온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 떠날까 걱정했지만 츠카사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일찍 돌아오면 말이다. 잠시 일한 후
나사인은 아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녀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일하러 가서 그런 것 같다. 그는 자신도 그녀를 그리워하며 둘이 떨어져 있어도 외로움을 덜어줄 방법이 있기를 바란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는 이것이 반지가 하는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는다. 그녀가 없을 때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 그날 밤 집으로 향하면서 그는 생각한다. 그녀를 찾기 위해 수년 동안 헤맸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일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나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츠카사가 이미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사자는 아이디어를 꺼낸다. 츠카사는 그의 뜻밖의 로맨틱한 제스처에 놀라지만 곧 그들이 이미 결혼했음을 지적하며 약혼 반지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대신 그녀는 그들이 필요한 것은 결혼 반지라고 설명한다. 나사가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츠카사는 그에게 교육할 기회를 잡는다. 그녀의 자세한 설명이 끝난 후 나사는 더욱 결심을 하여 다이아몬드 웨딩링을 사기로 했다. 츠카사는 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나 비싼지 설명하며 이성을 찾으려 하지만 나사는 2년치 월급으로는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꼭 사겠다고 고집한다. 츠카사는 그가 아마 다이아몬드 가격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짓고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결심한다. 다음 날 그녀는 그를 다이아몬드 반지 전문 보석상에 데려간다. 나사가 가격표를 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중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10년간의 힘든 노동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비싼지 묻자 판매원이 설명한다. 이 가게는 도시에서 가장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판매한다고. 이 말을 들은 나사은 부모님 퇴직금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츠카사는 재빨리 그를 가게 밖으로 끌어낸다. 바보가 자신의 세대를 빚더미에 올리기 전에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뿐 그가 미래의 수입을 탕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반지를 얻겠다는 결의를 굽히지 않고 그의 결연한 태도를 본 츠카사는 더 저렴한 보석 가게로 데려간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나사는 가격이 첫 번째 가게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에 놀란다. 하지만 츠카사에게는 여전히 너무 비싸다. 그들은 구매 없이 떠난다. 나사는 그 반지가 자신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가 그들을 떨어져 있을 때마다 그를 떠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갖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츠카사는 그의 마음에 감동받아 그의 뺨에 키스해주며 그를 당황하게 한다. 마침내 그녀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게로 그를 이끈다. 거기서 그들은 가난한 커플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저렴한 반지를 산다. 나사는 이렇게 저렴한 반지가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츠카사는 가격은 상관없다고 안심시켜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담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반지를 볼 때마다 그가 얼마나 그녀를 아끼는지 떠올릴 거예요. 그날 밤 츠카사는 잠들며 야간 킥복싱 연습을 시작하고 평소처럼 졸린 상태로 일어나서 물을 마셔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나사와의 담요를 잡는 대신 열어버리고 그의 팔 옆에 바로 누워 잠이 들어요. 그를 놀라게 하면서요. 갈증이 많은 그 남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 일막일장 그들의 플롯 전개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그녀가 깨어나서 싫어할까 걱정돼요. 그녀가 이걸 보면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녀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녀를 안기로 결심하고 즉시 둘이 함께하는 날씨가 신화가 아님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몸이 얼마나 따뜻한지에 놀라며 그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손을 그녀의 멜론에 얹자 그녀가 갑자기 그를 바라보고 키스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녀는 곧 다시 그녀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나사가 그녀의 육즙이 가득한 가방을 눌러서 압사시키기 전까지는 아니다. 다음 날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해 우울한 원숭이처럼 보이며 일어난다. 그 이후 그는 온라인에서 더블 침대를 주문할 곳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매일 밤 츠카사가 옆에서 자기를 원하지만 바보는 그녀가 바닥에서 자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는 그들이 둘 다 수용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넷플릭스와 함께할 때를 위한 더 큰 TV와 더욱 대담한 모험을 위한 욕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그는 이 생각을 하며 갑자기 멍해지고 전날 밤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즉시 츠카사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보수적이라 현재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가 괜찮다고 대답한다. 나사는 그녀에게 왜 이사하고 싶어 하는지 보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이곳이 그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준다고 하여 그를 놀라게 한다. 한편 나사는 여전히 아내가 옆에서 자는 것에 관심이 있다. 물론 그의 엉뚱한 욕망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츠카사가 함께 자게 할 방법을 찾는다. 그는 카나메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녀는 이것이 그들이 손을 잡고 함께 잠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나사는 이것이 얼마나 달콤할지 즉시 상상하며 더욱 결심하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과 츠카사가 같은 표면에서 자게 하겠다고. 하지만 카나메는 나사에게 츠카사가 이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그런데 그녀는 그 아파트를 사랑한다고 주장한다고 답하죠. 이 말을 들은 카나메는 그의 아내가 착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녀가 펜에 사는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 못된 아파트를 태우고 그의 무일푼 남자를 차버렸을 거니까요.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나사라는 더 큰 공간을 원하도록 츠카사에게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합니다. 그녀를 만나서 더 큰 아파트에 사는 것의 이점에 대해 설교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녀를 설득하는데 더 큰 TV가 있어야 더 영화관 같은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리오는 더 많은 방과 공간에서 박수치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국 수긍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새로운 공간을 얻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10시 이후에 머무를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결혼했음을 부모님께 말해야 하니까요. 그는 나중에 밖으로 나가 엄마에게 전화하고 결혼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이야기하던 그를 트라뀨의 얼음 동굴에서 구해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츠카사가 그를 엿듣고 그가 전화를 끊자 그녀는 그가 엄마에게 자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본 것 중 가장 귀엽다고 말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츠카사가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그녀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녀가 바바 야가의 먼 사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츠카사는 어쨌든 그의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사는 이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로부터 문자를 받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가 연락한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더 큰 아파트를 얻기 위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츠카사는 그의 어머니가 오디션을 통과하지 못한 저예산 에놀라 홀룸스라고 말합니다. 나사의 엄마는 그의 새 아내를 만나지 않으면 보증인이 없을 것이라는 요구사항을 문자로 끝맺은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결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나 나사의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행이 신혼여행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긴장하면서도 츠카사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 한편 아르보라와 샬롯은 커플의 움직임을 첩보 보고서로 카이도스에게 제출한다. 그때 츠카사는 여행 중에 사진 일기를 만들어 추억을 기록하자고 제안한다. 나사는 이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아르보라와 샬롯은 커플의 움직임을 첩보 보고서로 카이도스에게 제출한다. 그때 츠카사는 여행 중에 사진 일기를 만들어 추억을 기록하자고 제안한다. 나사는 이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구매하자고 제안한다. 나사는 이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카메라를 받은 후 나사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츠카사가 호수 옆에 있는 모습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자신이 카메라를 위해 태어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교토로 향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한편 치도세와 그녀의 하녀들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몰래 따라가고 그들이 고속열차 대신 버스를 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차로 버스를 추적합니다. 버스 안에서 츠카사는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나사는 비록
좌석이 불편하지만 츠카사를 위해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합니다. 나중에 여유를 즐기며 치도새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질투가 커져갑니다.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있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들을 갈라놓겠다고 맹세한다. 샬롯과 오로라는 그들이 함께 있으면 정말 귀엽다고 말하며 치도새가 왜 이렇게 좋은 커플을 깨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한다. 치도새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며 그들이 결국 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허니문 동안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정류장에서 나사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지갑을 찾기 위해 버스로 급히 돌아간다. 치도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이렇게 멍청하고 둔한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분명히 츠카사를 짜증나게 하고 이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결국 나사는 그의 지갑을 찾고 츠카사는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을 귀엽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후 나사는 푸드코트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하지만 츠카사는 체인 레스토랑 대신 특별한 무언가를 먹자고 반대한다. 그들은 라임으로 양념된 음식을 시도하기로 하고 나사는 츠카사가 슬라임을 맛보는 모습을 찍으며 민망한 사진을 몇 장 찍고 이는 그녀를 불쾌하게 만든다. 이를 지켜본 치도새는 이로 인해 이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나사가 츠카사에게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치도새는 충격을 받는다. 츠카사는 멜론빵을 씹으며 그들은 그렇게 결정한다. 그녀가 먹을 때 나사가는 화장실로 몸을 피우며 치도새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동안 치도새는 더 이상 그들의 헛소리를 참지 못하고 타카사에게 맞서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트너 선택에 대한 실망과 마치 평범한 소녀인 것처럼 사랑스러워하는 태도를 표현합니다. 마치 그냥 또 다른 평범한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타카사는 차분하게 답합니다. 그녀는 정말 소시지를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일 뿐이며 남자를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과도하게 독립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TV 촬영팀이 음식에 관한 콘텐츠를 촬영하러 도착하고 이 모습을 본 타카사는 급히 나사를 붙잡아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들의 카메라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치도새는 그들을 따라가려 하지만 그녀의 시녀들이 함께 끌고 가버립니다. 도망쳐야 해. 아니면 할머니가 TV에서 그들을 보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거야. 이 사실에 치도스는 좌절하며 멀리서 스카사에게 큰 소리로 왜 나사 같은 바닥인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했는지 묻는다. 버스 안에서 스카사는 나사의 부모가 그들의 결혼을 승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털어놓지만 나사는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치도스는 도망친 커플을 쫓으라고 하녀들에게 명령하지만 하녀들은 평생 다이어트를 해온 것처럼 음식을 먹느라 바쁘다. 몇 시간 후 스카사와 나사는 교토에 도착하고 나사는 츠카사와 함께 도시를 탐험할 생각에 흥분한 나사. 하지만 츠카사는 그를 놀라게 하며 교토의 베이커리를 더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나사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녀가 새로운 도시에서 베이커리를 가고 싶어 할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교토의 독특한 신사, 사원과 흥미로운 역사적 명소를 강조하며 그녀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만 츠카사는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그녀는 Z세대다. 역사적 장소에 특별히 끌리지 않는 츠카사는 나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마지못해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한다. 곧 그녀는 기모노를 입어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나사는 너무 아름다워서 순간적으로 문법 오류가 발생한다.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치토세와 그녀의 하인들과 마주친다. 치토세가 여전히 그들의 결합에 반대하는 가운데 나사는 샤를롯과 오로라가 츠카사를 교토에서 구경시켜주고 그는 치토세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더 잘 알리려고 하며 아마도 그가 츠카사에게 완벽한 남자임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치토세는 나사의 여자친구인 척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과연 츠카사에게 그들은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간다. 한편 카페에서 메이드들은 츠카사에게 나사에 대한 감정과 그녀가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과 인생을 보내기로 선택한 이유를 캐묻고 있다. 츠카사는 나사가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반성하는 순간에 그가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는 방식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같은 시간, 나사는 치토세를 유명한 단고 가게로 데려가 음식을 먹어보라고 격려한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치토세는 결국 맛을 보고 깨닫는다. 이게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것임을. 그 후 그녀는 왜 나사가 츠카사를 사랑하는지 묻는다. 나사는 츠카사가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치토세는 화가 난다. 그녀는 심지어 낯선 사람도 그걸 안다고 말하며 나사보다 츠카사를 훨씬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그가 아내에 대해 무지하다고 비난하고 츠카사의 운동 능력, 차분한 태도, 그리고 멋진 성격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그녀는 걸어나가며 츠카사가 나사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고 말이다. 바로 그때 나사는 츠카사가 2년 전 트럭에 의해 그의 생명을 구했다고 이야기한다. 치토세는 추이데니, 치키드니, 슌 변슈오이라, 츠카사가 일도피녀 오조 케타코토모 부 케가 에마소, 스카사가 아이키도 칸오조 타수케타 코토모 추크에데마소. 나사는 그 순간부터 푸니켄 카라, 콩나일각기, 그녀와 함께할 운명이라고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카노조투 이지샨니 하이루 엄마이투 아이 유네가이 쉬마소. 치토스가 말하는 것처럼 코토유 유니, 쉬상타소 슈오 정나 양. 그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지분 우유구 슈루 웨이크대 와네이아이가 수의 연타병 분류했다. 그의 인생을 걸고 라이프 오 카켓, 이타적 전개 인생 외의 도주, 그들의 사랑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카레라루 AI가 싱조. 다투 아이유 코토 슈메이 쉿 마이루투 마이제이 쉬마소. 그는 마침내 푸키나이, 최후, 레딧 인용구로 마무리합니다. 레딧 인요쿠데 모메리마소. 결혼은 결코 프로조, 주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 않습니다. 케콘와 케카 AI 오슈메이 수로템니 쉬마센. 대신 이시, 결혼을 통해 토리모도시, 통구오 혼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AI 오슈메이 수로 코토 가데키마소. 그는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메이고 푸타루시, 냉하마이 극팽, 치토세를 말문을 다물게 합니다. 치토스 오이어미코치 오타무지 쉬마소. 그날 저녁, 루원, 나천만상, 스카사는 나사가 치토스 위스인을 얻었는지 묻습니다. 나사가 치토스 노 세인 오에타 노 카토마츠. 그것은 모릅니다. 수어와 쉬리마센. 하지만 해짐데모, 부구오, 치토세는 지금 당장 추지마시타, 자이언제, 도쿄로 돌아갈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토스와 이마 타시마시타 토쿄 로모도가루 캐시오니라 마시타. 그것이 해결되자 기차가 도착하고 커플은 드디어 나사 부모님을 만날 시간에 맞춰 탑승한다. 여행 중 츠카사는 자신이 나라 출인 줄 몰랐다며 말하지만 나사는 이름이 거의 비슷하게 들리지만 거기 출신이 아니라고 답한다. 그 말에 그녀는 그가 그곳에서 자랐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았다고 답하며 그녀는 놀라서 왜 부모님이 거기 계셨냐고 묻는다. 그는 도쿄에서 자랐지만 이상한 부모님이 나라인 이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고고학자로서 이 지역을 탐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밌게도 그의 엄마는 즉시 동의했다고 한다. 그녀가 진짜 사슴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츠카사는 그녀가 그의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데 특히 나사가 그들을 완전한 이상한 사람들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에게 주인을 만나는 모습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그녀가 어떻게 소개할 계획인지 묻자 쓸모없는 버팔로는 극적으로 답해요. 그는 부모님께 이 사람이 아내라고 우주의 가장 귀여운 여자라고 말할 거라고. 하지만 츠카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드디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나사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긴장되고 서로의 자신감을 북돋으려다가 갑자기 나사의 어머니인 키노카가 멀리서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녀는 멀리서 그들을 엿보고 있어요. 나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마치 정신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나사의 아버지 애니시도 그들의 방문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혀냅니다. 그들은 아들의 아내에 대한 폭로에 아직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분 후 그들은 함께 앉아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사의 부모가 조현병 에피소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츠카사를 정말 뭐지?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애니시는 나사에게 목욕을 하라고 고집합니다. 그는 사실 목욕을 잘하지 않는 친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항의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끌어당기고 아버지가 즉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애니시가 츠카사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이지만 나사는 그가 더 있어야 할 이유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츠카사는 그가 가라고 격려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목욕하러 가기로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걱정합니다. 목욕 후 츠카사는 애니시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하며 그가 자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가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묻자 그녀는 비밀이라고 답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나사위 옛 방으로 가서 둘러봅니다. 탐험하는 동안 키노카가 끼어들어 밤새 그곳에 머무를 계획인지 묻습니다. 나사가 확인하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벽이 방음이 안 된다고 상기시키며 부모님 방이 바로 옆에 있으니 밤에 나는 소리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들릴 수 있는 멜로디 소리에 조심합니다. 형은 너무 느려서 그 암시를 처음에는 못 알아차리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가 한 말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그는 츠카사와 처음으로 같은 층에서 자게 될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층에서 자게 됨을 생각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사는 긴장하며 츠카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녀가 그의 팔에 기대어 잘 것인지 그녀는 동의하며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곧 압력으로 인해 약해지고 그는 불편하지만 그 남자는 괜찮다고 가장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부끄러워하며 굿나잇 키스를 요청하고 그것이 오늘 밤 그가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츠카사는 기쁘게 응한다. 다음 날 아침 츠카사는 일출을 바라보고 애니시가 그녀에게 합류하며 그녀가 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에 그녀는 그를 놀라게 하며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의 노인을 발작하게 만들었다. 가벼운 잡담을 나눈 후 그들은 애니시의 도서관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그는 츠카사가 오래된 문서를 쉽게 읽는 능력에 감탄한다. 잠시 후 나사도 들어와서 놀라지만 그녀가 단순히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역사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의 애호가라고 거짓말을 한다. 그 뒤 츠카사는 남편의 사진을 옛 신사에서 찍는 계획을 공유하며 나라를 더 즐겁게 만들려고 한다. 그녀는 역사적인 장소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그들은 나라의 대부를 보러 가고 그곳에서 츠카사는 유머러스하게 나사의 엉망인 얼굴에 민망한 셀카를 많이 찍는다. 더 많은 역사적인 명소를 관광하면서 나사는 감명을 받고 약간 츠카사의 이 장소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에 놀라워한다. 그녀는 겸손하게 이를 뛰어난 기억력 때문이라고 여긴다. 나사가 커플처럼 함께 셀파이를 찍자고 제안하자 츠카사는 그가 단지 흔들리려는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그를 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따라하고 결국 못생긴 셀피 몇 장을 같이 찍는다. 그 후로 그들은 이오 성터를 방문한다. 건물들이 교토로 옮겨진 후 빈 공간이 된 이 지역은 츠카사를 과거의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슬프게 한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기록하자고 제안한다. 그날 밤 애니시는 놀랍게도 츠카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다. 아들의 생명에 대해 언급하며 가족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표현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나사를 계속 돌봐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으로 그를 안심시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츠카사는 부모님을 위해 나사의 재미있는 사진들을 모아 남깁니다. 짧은 방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사와 함께하는 것이 항상 그녀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털어놓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도쿄로 돌아오지만 그들의 아파트가 제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행히도 츠카사는 대부분의 소지품을 여행 가방에 챙겼습니다. 나사야말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 아무리 값진 소유도 많지 않거든. 하지만 그는 기적처럼 불에 타지 않은 결혼나무 선물을 찾으러 간다.
기뻐하며 나사는 그 나무가 그들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임을 소중히 여긴다. 그 나무가 멀쩡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츠카사가 그의 반응에 감동하여 그들이 나눈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놀란다. 그를 안심시키며 나사는 차분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응급 상황에 항상 대비해 두었다고. 보험에 가입했고 귀중품을 안전금고에 넣었으며 중요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다. 기분을 전환하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이 목욕탕으로 가자고 제안한다. 걸어가면서 츠카사는 나사가 상황을 침착하고 기민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갑자기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말에 나사는 당황하고 말문이 막힌다. 목욕탕에 도착하자 나사는 츠카사와 함께 호텔로 이사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천박한 바보는 호텔 방에서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장난스러운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그때 카나메가 갑자기 나타나 그를 변태라고 부른다. 그녀는 그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는 부인하지만 그녀는 그의 서 있는 막대기는 즉시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충분한 증거다. 카나메는 그들이 새 집을 찾을 때까지 목욕탕에 임시로 머물자고 제안하며 그를 흥분시킨다. 그는 즉시 츠카사에게 이를 알리며 츠카사는 그의 도움을 받는 개방성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사에 감탄한다. 나중에 카나메는 그 부부에게 그들이 머물게 될 목욕탕을 간단히 소개한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언니 라야에 대해 잠시 걱정하며 라야는 나사에게 희망 없는 짝사랑을 하고 있고 나사와 츠카사가 형제가 아니라 부부라는 사실을 모른다. 카나메는 라야에게 다가가서 편하게 이야기한다. 나사와 츠카사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카나메는 그때 나사와 츠카사가 커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려고 했지만 아다, 가장 멍청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의미를 못 알아챕니다. 그 순간 나사가 대화에 끼어들며 감사를 표합니다. 아야에게 집에 머물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반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결혼 반지라는 걸 눈치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물고기의 두뇌가 아니거든요. 그 후 나사는 츠카사를 나라에 있는 부모님께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야는 거의 모든 걸 눈치챘지만 결국 그녀는 완전한 바보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결론 짓습니다. 나사와 츠카사가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때 아야의 어머니가 장면에 들어오시고 캐주얼하게 나사 씨의 아내와 통화했다는 말을 하셨다. 이제야 아야에게 명확한 순간이 찾아오고 그녀는 나사가 결혼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자신의 감정을 허비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몰랐던 사이에 그가 이미 누군가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어머니는 아야의 상황을 자신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경험과 비교하며 위로하려 한다. 한편 나사는 아야의 반응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카니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아야의 잘못이니까. 그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 더디게 한 것에 대해 몇 줄기의 눈물을 흘린 후 아야는 다시금 주체력을 되찾고 이번 실패가 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아야는 당당하게 나사에게 츠카사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임 스트리머가 되는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로 다짐합니다. 며칠 후 츠카사는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빨래를 하지 않아서 청결한 옷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아직 빨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가 빨래를 맡겠다고 제안하자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거절합니다. 그가 속옷까지 세탁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빨래를 정리하면서 이 목마른 MC는 한 옷을 호기심에 맡아 냄새를 맡습니다. 츠카사 없는 동안 그녀의 옷을 입어봤지만 곧 들켜버리고 만다. 카니마에게 들켜서 즉시 장난꾸러기라고 낙인 찍혔다. 나사와 츠카사는 세탁소로 향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옷을 세탁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준다. 이전의 시도들은 꼼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화 중에 츠카사는 무심코 현재 운동복만 입고 있다고 밝혀서 나사를 거의 충격에 빠뜨릴 뻔한다. 그의 반응을 보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나사는 그 순간을 잡아 사진을 찍기로 결심한다. 이 기회를 놓치기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날 카니마는 나사에게 츠카사를 쇼핑하러 데려가서 교체하라고 격려한다. 그녀가 불에 타버린 옷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녀는 계속해서 난민처럼 옷을 입을 것이다. 이해가 되니 나사는 츠카사를 쇼핑몰로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러 옷을 입어본다. 그는 매우 귀여운 의상을 발견하지만 그것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조금 노출이 심하기 때문이다. 츠카사는 남편이 보호적이고 질투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들의 쇼핑 스프리는 결국 속옷 섹션으로 이어진다. 그 섹션을 지나가면서 나사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총이 가득 찬 남자가 있는 곳에서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츠카사를 붙잡았지만 결국 혼자 쇼핑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나사마는 조심스럽게 언젠가 귀여운 속옷 입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원하는 만큼 보여줄 테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 질문 때문에 둘 다 너무 민망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히 화제를 돌렸어요. 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사는 방이 조금 낡았다고 느끼고 이사하는 걸 기대하게 되었어요. 한편 츠카사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며 나사를 매우 기쁘게 했어요. 튀김 음식을 좋아하는 가족에서 자란 그는 그녀가 제공하는 돼지고기 요리에 흥미를 느끼며 한 입 한 입을 음미하고 그녀의 요리를 영원히 즐기고 싶다고 표현한다. 켄의 미신이 완벽하게 익은 멜론을 선물로 들고 찾아온다. 그 멜론의 달콤함에 두 사람 모두 매료되며 브로는 츠카사의 멜론 주스도 그의 입에 짜내고 싶어 한다. 한편 그들은 카나메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한다. 가벼운 순간을 포착한 나사는 장난스럽게 츠카사에게 한 조각을 먹이겠다고 고집한다.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그는 여행 중에 그녀가 자신에게 먹여주었다고 상기시키자 그녀는 마지못해 수긍한다. 당황한 기색이지만 그녀는 받아들이고 그가 직접 먹여주도록 한다. 다음 날 나사는 이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그에게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구경하라고 초대합니다. 카나메는 이 소식에 기쁘지 않은 듯 보이며 연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 그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나사와 츠카사에게 이전과 같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안합니다. 이후 커플은 모델 아파트를 방문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아름답게 꾸며진 복도 그리고 높은 층에서의 파노라마 전망에 감탄합니다. 특히 놀라운 전망을 가진 넓은 욕실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나사, 교양 있는 괴짜는 그들이 샤워실 계획을 세우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안방에서 그들은 거대한 침대에 감탄한다. 작은 이불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매우 다른 크기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사는 새 아파트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츠카사는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함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집을 만들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안심시킨다. 그녀는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카나메는 목욕탕에서 일하는 일상에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하고 학교에 간다. 츠카사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카나메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그녀에게 손님임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츠카사는 기여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불편해서 고집한다. 양보해서 카나메는 그녀가 도와도 되도록 허락하고 츠카사는 금세 나사의 똑똑한 발명품들이 청소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한 것을 알아차린다. 목욕탕 운영이 더 원활해진 것이다. 카나메는 그녀에게 어려운 곳이나 손이 닿기 힘든 곳을 맡기고 그녀는 츠카사의 꼼꼼한 청소 솜씨에 놀란다. 그 후 카나메는 나사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츠카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나누고 그가 그녀의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설명한다. 그날 늦게 츠카사는 나사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고 놀랍게도 그는 카레라고 말했지만 영양학적 이점 때문에 전골도 좋아한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츠카사는 카레 재료를 사러 가기로 하고 나사도 함께 쇼핑에 동참합니다. 외출하는 길에 칸마메의 엄마를 우연히 만나고 장난스럽게 나사에게 제안해요. 아내와 함께 공원에 가서 둘의 관계를 더 달콤하게 하라고. 하지만 나사는 연애에 대해 완전 바보라서 전혀 핵심을 못 파악하고 있어요. 커플은 슈퍼마켓으로 계속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사는 농담을 합니다. 학교 커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매를 들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츠카사가 장난스럽게 그를 놀리며 그들이 방치된 공원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농담하며 그의 마음속에 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나사가 그저 입맞추는 것만 생각했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하지만 츠카사는 애니메이션 컨벤션에서 나는 것처럼 그녀의 입냄새가 신경 쓰여서 조금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공원이 평화롭다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의 유일한 두 사람인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갑자기 나사가 뒤에서 그녀를 꼭 안아서 그녀를 놀라게 합니다. 놀랐지만 츠카사는 그 감싸는 것이 강렬했음에도 인정합니다. 위안이 되네요. 나사가 그녀가 그와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지 물어보면 그녀는 왜 그가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지 의아해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의 말로 두 사람은 더욱 포옹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는 너무 흥분해서 바지를 젖히게 됩니다. 며칠 후 카도세와 그녀의 시녀들은 나사와 츠카사의 아파트가 불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놀라서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전 문장과 중복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이전 문장과 중복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우연히 츠카사가 탄 건물 옆을 지나가게 되자 그들은 그녀의 현재 거주 상황에 대해 물어볼 기회를 잡는다. 츠카사가 이제 동네 놀이터의 놀이 구조물 안에 살고 있다고 농담하자 치도세는 경악한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가득한 치도세는 조사하기로 결심하지만 츠카사는 그녀의 끈질긴 질문에서 빠져나갈 기회를 이용한다. 츠카사는 곧 집으로 돌아와 나사를 만나고 방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뒤지고 있다.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하나의 물건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츠카사는 그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타코야키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를 놀라게 하면서요. 그녀는 그에게 오늘 밤 타코야키를 먹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토르티아 파티를 주최하자며 흥분합니다. 그는 아야와 카나메를 초대하지만 카나메는 아야가 결혼 상황에 대해 아직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카이도세는 치타사에게 목욕탕으로 내려오라고 유혹하고 들어갑니다. 그녀는 치타사에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름다움만 있고 머리가 없는 치타사는 자신의 지능을 가지고 놀기 위해 목욕탕 바닥에서 자고 우유병을 베개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물고기 뇌는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녀는 치타사에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름다움만 있고 머리가 없는 치타사는 자신의 지능을 가지고 놀기 위해 목욕탕 바닥에서 자고 우유병을 베개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물고기 뇌는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녀는 치타사에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름다움만 있고 머리가 없는 치타사는 자신의 지능을 가지고 놀기 위해 목욕탕 바닥에서 자고 우유병을 베개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물고기 뇌는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사는 혼란을 해소하며 그들이 사실 여관의 빌린 방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하녀들은 욕탕을 감탄하며 치도세를 귀찮게 하고 치도세는 즉시 그들에게 이게 그들이 온 이유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카나메가 욕탕에서 머리를 식히라고 제안하며 그녀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에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즉시 욕탕에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그 바보는 자신이 왜 온 것인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녀들과 함께 거의 떠나려 할 때 갑자기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돌아와 왜 그들이 대신 자신의 저택에 머물지 않았는지 질문합니다. 츠카사가 채도세에게 게임 콘솔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채도세는 이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텐무에 있는 모든 게임 시스템을 동원해 츠카사를 자신의 저택에 방문하게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런데 츠카사가 약속에 빠져들 때 아야라는 갑자기 나타나 츠카사의 요리 실력을 의심하며 관심을 표명한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츠카사는 타코 파티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아야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츠카사의 요리 실력을 시험하려고 한다. 나사의 아내로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는 과도하게 양육된 젊은이들이 주방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리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일 거라고 말한다. 주눅들지 않고 츠카사는 치도세의 하인의 도움으로 모두를 감동시킬 만한 잔치를 준비한다. 그것은 아야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완전히 감명받게 하여 아야는 자신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에디아는 도전을 길거리 격투기로 변경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양한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나사는 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아는 게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그는 마인드 스위퍼와 솔리테어라고 대답하여 그룹은 그가 어떤 오지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한다. 1라운드가 시작되고 나사는 츠카사에게 순식간에 패배한다. 최선을 다한 카나메조차 츠카사의 실력에 맞설 수 없다. 샬롯과 옹코라는 게임 토너먼트를 조직하여 분위기를 띄우기로 한다.
그들은 반전을 추가한다. 우승자는 나사에게서 하나의 호의를 받는다. 치도세 아야와 츠카사가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치도세는 나사를 굴욕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난스러운 계획을 세운다. 그녀가 이기면 나사가 벌거벗은 상태로 손 스탠드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야는 그녀를 손쉽게 이긴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치도세는 리매치를 요구하지만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는다. 츠쿠사 차례가 오자 치도세는 밝힌다. 츠쿠사는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만 했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쿠사는 지고 서투르다고 탓하며 다른 게임으로 바꾸자고 한다. 그녀가 더 유리한 다른 게임으로. 이 게임을 시작하자 아야는 레트로 조작법에 익숙하지 않아 빨리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지게 된다. 아리타는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재경기를 요청한다. 경기가 계속되자 파티에 있던 모두는 분명히 알게 된다. 츠쿠사와 아야가 상금에 대해 잊고 오로지 자존심을 위해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야가 조작법을 익히기 시작하면서 츠쿠사는 놀라고 만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깟 빨리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결국 경기는 비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며 꽤 잘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파티는 타코 만들기와 즐기기로 초점을 옮긴다. 츠카사가 나사와 행복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치토세는 그들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녀들은 이 순간을 틈타. 그녀에게 드디어 두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계획을 접었는지 묻는다. 치토세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츠카사가 행복하다면 그녀도 만족한다고 대답한다. 나중에 파티가 끝날 무렵 그들은 함께 설거지를 한다. 나사는 츠카사에게 토너먼트에서 이겼다면 어떤 선물을 원했는지 묻는다. 츠카사가 대답한다. 그때 츠카사가 갑자기 달콤한 키스로 응답한다. 며칠 후 나사는 직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화를 받는다. 대화 내용을 엿들은 츠카사는 무슨 문제인지 묻고 그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답한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조심하라고 말하며 그가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는 일중독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는 즉시 웃으며 자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부인하지만 츠카사는 그가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곧 작업을 시작하며 노트북을 마치 전문가처럼 조작하기 시작한다. 인증된 해커로서 그는 다음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하자 츠카사는 그의 체온을 재보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처음에 괜찮다고 거절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리고 체온을 재어보니 정말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츠카사는 그가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소리친다. 그들이 돌아온 후 그녀는 그를 돌보기 시작한다. 나중에 그가 잠든 사이 그녀는 그가 나아지도록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고 그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불미스러운 것들을 고려한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수줍어 일을 하지 못하고 대신 그의 잠자는 모습을 찍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그날 저녁 나중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그가 잠든 동안 신혼 아내로서 그에게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는 그의 몸을 닦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즉시 그에게 생일 수트를 입으라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당황스럽게도 그렇게 하고 그녀는 차가운 수건으로 그의 가슴과 배 주위를 두드립니다. 나사의 고기가 등장하고 그는 어색하게 더 아래로 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작은 레이 미스테리오가 바위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차가워지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더위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 츠카사가 그에게 자신의 성기를 지우고 싶다고 말하게 만들죠. 그래서 남은 옷을 벗어야 해요. 그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의 아내이니 강요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상황이 반대라면 그녀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말에 그녀는 즉시 얼굴이 빨개지며 생각에 잠기죠. 그녀는 더 부끄러워하며 일어섭니다. 몇 분 후 바보는 가끔씩 아프고 싶어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야 츠카사가 이렇게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곧 이야기를 나누고 나사라는 사람이 츠카사에게 자신은 드물게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그가 괜찮지 않을 때를 그냥 눈치채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거의 트럭에 부딪힐 뻔한 날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그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고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하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냥 죽을 거라고요. 그날 밤
그들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츠카사는 그의 손을 잡고 있지만 나사는 그게 상상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뒤에서 팔을 감싸고 그녀는 하루 종일 그를 걱정하다가 이제 그가 나아졌다고 하니 기쁘다고 말한다. 형은 그녀의 말에 감동받고 즉시 그녀에게 키스를 하러 간다. 그러다 키스가 계속되다가 나사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애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츠카사는 그를 꼬집으며 그는 쉬어야 하고 그녀와 운동을 생각하기 전에 나아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 날 아침, 카나메는 츠카사에게 축제에 참석할 계획이라면 결혼한 여인에 어울리는 유카타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츠카사는 자신과 나사를 위해 유카타를 사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유카타로 갈아입으면서 나사가 엿보아도 되는지 묻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잠깐 보여준다. 유카타를 입고 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나사는 그녀에게 키스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치며 너무 신나면 늦는다고 상기시킨다. 그날 축제를 준비하면서 나사는 츠카사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 드디어 도착했을 때 츠카사는 즉시 전통적인 축제 간식인 타코야끼를 먹고 싶어 한다. 식사 후 그들은 지역 상점을 지원하는 금붕어 잡기 노점을 운영하는 카나메와 아야를 만난다. 츠카사는 자신이 금붕어를 잘 잡는다고 자신있게 선언하고 나사는 그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한다. 다음 장소는 근처의 신사로 츠카사는 즐거운 결혼과 나사에게 좋은 건강을 기원한다.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근면함을 칭찬하는 반면 자신은 그의 건강이 걱정된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잘 돌보도록 계속 격려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녀의 말에 감동한 나사는 그녀를 꼭 안으며 그녀의 배려에 감사한다. 츠카사는 그가 길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 후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친구들이 합류한다. 나사는 하루 종일 츠카사의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밝힌다. 그는 결코 삭제하지 않겠다고 농담하며 부끄러운 것들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친구들에 둘러싸인 커플은 생동감 넘치는 여름 불꽃놀이를 즐기고 나사는 그들이 평생 매년 함께 불꽃놀이를 계속 볼 수 있기를 조용히 바란다. 그들의 삶의 나머지 동안 말이다. 끝. 당신은 나사와 츠카사처럼 일찍 결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렇게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지이며 뜨거운 스토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비디오를 클릭하여 또 다른 요약을 확인하세요.